슬라이드 다시 와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푸시 팝픽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도 그 개별 연산의 알고리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건 똑같죠. 언어에 따라서 아예 자바와 C++는 거의 같고요. 파이썬은 저 앞에다 셀프로 붙이는 게 좀 번잡한데 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없죠. 예. 그 빼고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항상 메소드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것과 또 예외적인 상황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 돼요. 비어 있을 때, 꽉 찼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에서는. 그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떤 예외를 발생할지는 이제 뭐 C++에서는 런타임 에러 있고 로직 에러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원시 타입을 저장한 거죠, 정수는. 근데 나중에는 원시 타입이 아니라 좀 무거운 어떤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바는 이제 참조, 주소만 저장하게 될 거고, 자료 구조에.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널로 바꿔줘가지고 쓰레기 수집을 조금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파이썬도 비슷한 거 할 수 있고, 만약에 저걸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 그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한 줄만 더 들어가는 거니까 해도 그렇게 성능에 영향이 없으니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를 하기 위해서 이게 미리 필요한 거니까 또 번잡하게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복자. 스택은 반복자가 필요한 자료 구조는 아니에요. 반복자란 뭐냐면은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한 번씩 차례대로 방문하는 그런 걸 해주는 게 반복자입니다. 근데 C++, 자바, 파이썬 얘네들에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C++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처리합니다. begin, end. 그리고 자바는 한 개, 파이썬도 한 개를 갖고 처리해요. C++는 begin, end 두 개를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면은 이점은 뭐냐면은 구간을 표시하기가 좋아요. 구간을 나타내기가.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이 반복자는 뭐라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C++처럼 begin, end를 쓰게 되면은 begin 플러스 3, end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전체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의 일부만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반복자가 사용하는 연산도 C++, 자바, 파이썬이 달라요. C++는 보통 반복자는 이제 더 이상 반복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통 has next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그 C++에서는 요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해서 그 기능을 제공해요. 보통은 begin, end가 있으면 end는 안 움직여요. end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begin을 움직여가지고 언제 반복이 끝나요? 그 begin이 end와 똑같은 위치가 되면은 반복을 끝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begin과 end를 비교하게 됩니다. 보통 C++는
사용할 때는 포인터 개념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비긴과 end가 같은 주소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바는 has next라는 거 연산이 그거 있고요. 파이썬은 has next라는 연산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종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걸 이제 보고 반복할 게 더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 걸로 가야 돼요. 그때 이제 쓰는 것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C++는 자바는 next, 파이썬도 next라는 던더 메소드를 씁니다. 근데 파이썬은 저 next에는 has next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고 자바에서 next는 다음 걸 이동하지만 그 이동된 그 반복자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해줘요.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C++는 플러스 하면 이동만 하지 값을 반환까지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얻으려면은 다시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포인터 개념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3개 연산을 쓰고 자바는 2개, 파이썬은 1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는 다른 데 수업에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좋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응집성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개 만드는 건 응집성 측면에서는 어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얘는 2가지 일을 하고 있고 얘는 한 가지만 있고 여기서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파이썬이 제일 안 좋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응집성.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함수가 커맨드인 경우가 있고 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커맨드 큐리를 동시에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요 넥스트와 요 넥스트는 커맨드 기능과 큐리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의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C++가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형태가 되긴 합니다.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가 반복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아니 그거보다 이제 이 반복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반복자를 우리가 만들고 나면 실제 반복자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원래 C++를 예를 들면 for 이런 식의 반복문을 뭐 화일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for문으로 만들면은 반복자 it라는 애가 begin을 가리키게 되겠고 이 begin이 end와 같아지는지를 검사를 하고 매번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반복자가 주는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은 역참조 연산자로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반복자를 활용하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for auto n 100 이렇게 해서 for each form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얘에 대한 synthetic 슈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synthetic 슈가라는 것은 이 복잡한 문법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form은 반복자를 간단하게 사용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많이 쓴 거지. 그래서 내가 반복자를 만들고 나면 내 클래스가 반복자를 갖고 있는 애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C++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파일에 많은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함수들이 주로 인자로 뭘 받냐 하면은 반복자를 받아요. 반복자를. 그래서 뭐 std find가 있으면 100 begin 100 end 뭐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을 찾아주죠. 그리고 얘가 반환해 주는 것이 그 반복자입니다. 3이 있는 반복자의 위치. 만약 3이 없으면 뭘 줄까? 결론으로. 100 end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find 했는데 못 찾으면은 이 반환하는 반복자가 어딜 가리키냐면은 end를 가리킬 거고 만약 end를 가리키지 않으면은 3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C++에서는 이런 프로그래밍은 잘 안 하지만 begin과 end를 이용해서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 이렇게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구간을 쉽게 표시할 수 있죠. 그게 이제 C++의 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요 find에 보면은 요 진짜 어려운 얘기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find는 한 종류의 반복자를 받는 게 아니라 C++에 존재하는 모든 반복자는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모든 애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보통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여러 종류 애들이 있는데 얘를 하나의 어떤 공통 타입으로 처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객체지향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 반복자들은 얘를 상속해서 만들게 하면 우리는 이 타입 갖고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펫이면 내가 강아지를 만들면 펫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할 수 있듯이 반복자 클래스를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C++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뭘 사용하냐면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요 위에 보면은 얘는 뭘 상속해서 만들지 않고 있죠. 그렇죠? 상속해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 안에 5개의 유징을 통해서 요 5개의 이름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비긴에서는 이게 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되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이걸 뭐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저도 그 개념 잘 모르겠어요.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C++는 에서 반복자는 이 트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한다. 정확한 원리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요 5개가 뭘 해주는 거냐? 얘가 이제 일반적인 반복자들을 필요로 하는 데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이제 내가 반복자를 만들 때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바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모든 반복자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바로 이터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뭘 구체화하냐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걸 구체화하게 됩니다. 범용 클래스인데 반환하는 값이 이제 인테저다. 요 넥스트가 반환하는 값이 인테저라는 걸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복자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 때 두 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바에서는 has next, next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겠고, 파이썬은 여기가 지워져서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주면서 별도로 뭐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오리 타입이기 때문에 요 메소드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반복자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요 넥스트만 만들어주면 돼요. 물론 이제 collection.abc 그 모듈에 가면 iterate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iterate 타입에는 이 next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리 타입이니까 약간 다른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복자들은 C++는 클래스 만들고 얘도 클래스 만들고 파이썬은 방금 보신 것처럼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어디 갔어? 얘를 안 만들고 밑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료 구조 자체에다가 이 메소드를 그냥 넣어버려요. 이렇게 해서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원래 그 응집성, 클래스의 응집성 측면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료 구조에서 반복자 기능은 자료 구조의 핵심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이니까 그거를 떼서 별도 클래스에 만드는 게 이제 각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스타일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반복자들을 우리가 만들면은 이런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파이썬에서도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만든 스택이 반복자를 갖고 있는 엔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C++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요 6개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반복자를 반환해주는 6개를 만들어야 돼요. begin, end, C begin, C end, begin, end. 물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R begin, R end, C R end 뭐 여러 가지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개를 제공해 줍니다. 6개 메소드를 쌍으로 보면 3개가 제공이 되는 거죠. begin, end, C begin, C end, 그냥 begin, end인데 보면 여기 컨스트 여기 보면 이런 복잡한 얘기 때문에 이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반복자가 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C++는 상수 반복자가 있고 일반 반복자가 있어요. 일반 반복자는 반복하면서 자료 구조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애예요. 상수 반복자는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 자료 구조에 있는 그 반복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는 애예요. 그게 상수 반복자, 일반 반복자예요. 그러면 벡터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100 begin 호출하면은 얘가 주는 건 상수 반복자예요, 일반 반복자예요. 이렇게 주면 상수예요, 일반이에요. 일반 반복자입니다. 이 벡터가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가 컨스트가 아니면 얘는 begin 부르면은 일반 반복자예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반복은 해야 되지만 내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100 begin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불러요? 100 C begin을 부르면 돼요. 이런 경우에도 begin을 안 넣고 C begin, C end를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find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begin, C begin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왜 세 개냐, 두 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요 벡터를 인자로 받았어요. 근데 뭘로 받고 있어요? 컨스트 참조로 받고 있죠. 그럼 이 100은 뭐가 돼? 컨스트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100 begin 하면은 뭐가 불러줘야 돼? 일반 반복자가 불러주면은 안 맞죠, 컨스트하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불러줘요? 상수 반복자가 불러줘요. 그러니까 begin을 부른다고 해서 항상 일반 반복자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100이 컨스트이면 상수 반복자가 주어지는 거고 100이 일반적인 변수이면은 일반 반복자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일반 반복자. C begin, C end가 상수 반복자. 요 begin end가 begin end 이름이지만 상수 반복자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뭘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어요? C begin, C end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죠. 여기에 넣을 때 const int 그냥 int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6개를 만드는데 stack iterator를 2개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는 이 stack iterator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범용 클래스로 안 만들면은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되냐면 2개 만드셔야 돼. 일반 반복자, 상수 반복자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번거롭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만 만들고 범용으로 만들고 저 u가 int가 그냥 온다. 뭐 그냥 const가 안 붙은 애가 온다. 그럼 일반 반복자로 처리하게 되겠고 const 애가 온다. 그럼 cons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리턴하는 게 u의 참조를 리턴하게 되죠. 그럼 u가 const int면 여기 반환하는 게 뭐가 돼? const int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템플릿 클래스로 범용 클래스로 반복자를 만든 이유는 2개 만들긴 게 귀찮아서 그래요. 하나 만들어서 일반 반복자로도 쓰고 상수 반복자로도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는 int, 하나는 const를 준 거고요. 이 앞부분은 복잡하니까 이런 거 타입 정확하게 맞춰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오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잘 반환하겠지 하고 오토 쓰시면은 편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이 네 개에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 끝 위치, 시작 위치, 끝 위치. 보통 이제 배열을 반복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근데
요 경우는 어때요? 일반적인 배열은 어디서부터 갈까? 0부터 가죠. 근데 쟤는 어떻게 가고 있어?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스택 이터레이터니까 만약에 이 스택이 만약 이터레이터를 제공한다. 보통 스택에서 이터레이터 안 써요. 근데 만드는 걸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이터레이터는 뒤에서부터 와요.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끝 위치부터 앞까지 오는 거예요. 앞까지.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이 구현하는 코드가 보시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포인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리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반복자는 뭐 몇 번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특히 배열을 반복하는 반복자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C++에서. 그래서 C++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자바는 반복자를 갖고 있으면 이 자료 구조가 뭘 구현해야 되냐면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이터러블을. 그리고 이터러블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되냐면 요 함수, 이터레이터라는 이름의 함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 클래스는 이터러블이니까 반복자 갖고 있는 애고 그 반복자를 내가 쓰고 싶으면은 이터레이터를 호출해서 얻어서 쓰면 돼. 근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자를 직접적으로 얻어서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반복자를 할 때 주로 뭘 써요? 포리치 폼을 쓰기 때문에 반복자를 내가 직접적으로 불러다가 쓰는 경우는 없는데 저렇게 되는 거고 파이썬은 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자바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터레이터 메소드가 똑같은 거죠. 여기서 뭘 발현해? 반복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자를. 그래서 이터 넥스트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이썬은 만들어진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자료 구조 만들면서 반복자들을 만들 건데 여러분 보고 반복자를 만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제 자료 구조가 바뀌면서 이터레이터 코드가 내가 보는 그 자료 구조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초반에는 선형 자료 구조이고 대부분 이제 뭐 연결 구조 가기 전까지는 배열을 쓰기 때문에 배열을 반복하는 반복자예요. 그래서 별 차이가 오늘 살펴본 스택과 별 차이는 없을 거고 이제 그 뒤로 연결 구조 가면은 조금은 이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은 기본은 플러스 플러스하고 요 이코르 not 이코르 요걸 구현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플러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여기가 forward iterator가 아니라 random iterator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태그가. 그럼 태그가 바뀌면은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연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SG 벡터는 forward iterator가 아니라 forward iterator는 플러스 플러스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backward나 뭐 random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벡터 비긴 플러스 3 이걸 하고 싶으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플러스가 없잖아. 그래서 플러스까지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또 이 수업 시간에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는 것만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단위 테스트인 C++는 구글 테스트, 자바는 JUnit,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 모듈을 쓴다. 이 유닛 테스트 모듈은 얘를 파이썬에 흉내낸 거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이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바와 파이썬은 그 사용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 함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어떤 어서트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해야 되는지만 잘 살펴보면 되고요. 주로 assert equal, assert true, assert true 요 세 가지만 갖고 대부분 만듭니다. 그 단위 테스팅은. 그리고 테스트를 스킵하는 방법들도 알아두시면은 계속 에러 나는 거 보고 싫으면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놓고 실행시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테스트가 요거면 다른 것들은 디세이블 시켜놓고 요것만 실행해가지고 요게 통과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순서가 테스트가 실행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실행되는 순서는 그 함수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또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원래 테스트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테스트는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다 만들었네요. 시간이 애매하네. 기타 중에 요것만 조금 설명하다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만든 스택은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만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요 만든 거를 범용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서 범용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요 앞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위주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고요. 여기 있는 기타 부분은 스택을 보통 구현할 때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제 하나만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자료 구도들 중에 색인 기반 연산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SD 벡터 같은 경우도 이제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죠. 그래서 100, 0 이퀄 1,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C++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요거를 연산자를 요 배열색인 연산자를 다중정의 해줘야 돼요. 근데 배열색인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거는 이제 그 요 인덱스의 범위를 체크하고 그 범위가 문제 없으면 이제 구현하면 되니까 이 구현하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C++의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연산인데 컨스트와 컨스트가 아닌 버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컨스트 버전과. 그랬을 경우에 C++에서는 요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뭐냐면은 요거는 컨스트 버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this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컨스트로 바꿔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부릅니다. 그럼 얘가 뭘 부르겠어요? 얘를 부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컨스트 버전, 넌 컨스트 버전이 있으면 넌 컨스트 버전에서 컨스트 버전을 부르게 됩니다.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넌 컨스트 버전을 제거를 하게 되겠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컨스트를 반환해야 되겠고, 컨스트가 얘는 일반을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컨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앞에 컨스캐스트라는 걸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컨스트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보통 C++에서는 컨스트와 넌 컨스트 버전을 만드는데 코드 중복이 많다. 그럼 이런 기법을 씁니다. 원래는 이 넌 컨스트 버전은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T를 반환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요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 컨스트를 없애는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값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으로 바꿔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하려면 원래는 T였는데 이렇게 컨스트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파이썬도 get 아이템과 set 아이템을 이용해서 색인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자바는 안 돼요. 연산자 다중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색인 기반 연산들을 우리가 제공하더라도 이런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get, set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 말씀드리고, 요 파이썬 관련해서도 이 파이썬은 이 연산이 파이썬에서 뭐 A 할 때 1 이런 형태로도 쓰지만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1도 되고 또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되게끔 get 아이템, set 아이템 만드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한 번은 예시로 파이썬에서 get 아이템, set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웬만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거 다중정의해서 쓰지 않고 자바랑 마찬가지로 그냥 get, set 함수 만들어서 색인 연산자를 파이썬에서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오늘 못 다룬 요 부분은 수요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수 파트는 끝났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는 그 정수 파트는 올려드릴 거고요. 과제가 또 하나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